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취직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된 이유라는 영상에 달렸던 댓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04년만 하더라도 이제 전체 결혼에서 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여자 같은 경우는 53.98%였어요. 엄청나게 높았어요. 그런데 이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2020년이 되었을 때 19.98이 되었습니다. 34% 정도가 떨어진 거죠. 한 16년 만에 엄청나게 떨어진 건데, 그런데 이제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 것 자체가 소득이 늘긴 늘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소득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비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어떤 풍요로움이 더 올라갔죠, 기준이. 저는 소득보다 더 빠르게 올라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 비해서는 뭐 신축 아파트를 많이 선호하고, 뭐 차량 같은 경우도 고급 차량을 많이 선호하고, 소비 같은 경우도 명품 소비도 많이 늘고, 과거에는 여행, 해외여행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들이 훨씬 많이 가야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사교육비도 과거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더 많이 쓰죠. 소득 대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맞벌이로 가야 되는 분위기로 간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여자들은 전업주부라 해서 사실 꿀 빠는 게 더 좋긴 한데, 뭐 여자들이 본인들이 그러한 삶을 원하니까 남자들 혼자 소득으로는 그거를 해줄 수가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결국 여자들도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오히려 자업자득이라고 봅니다. 여자들의 요구 조건이 올라가면서 남자들도 그런 여자들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막상 이제 여자들은 일하기 싫죠. 정말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하는 여자들은 소수예요. 대다수 여자들은 일하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취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 취업은 괜찮은 직업을 가진 남자를 만나기 위한 스펙용인 경우가 많죠. 그런 스펙용으로 직업을 구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사회생활을 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게 대한민국 여자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결혼한 이후에 맞벌이라도 꾸준하게 유지하면 좋지만은 막상 결혼하기 전에는 맞벌이 할 것처럼 이야기했다가 일을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지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나오더라도 우리나라가 결혼한 이후에 맞벌이 비율이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낮아요. 파트타임도 잘 안 해요. 하여튼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집 제목, 결국 직장 간두겠단다 결혼 전에. 처음에는 계약직이지만 나중에 사업하겠다는 말을 듣고 비전이 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만나보니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그냥 무난무난해서 만나오다가 결혼 얘기가 나오니 출퇴근 편하고 친정 가까운 동네로 집까지 구해놨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아직 없는 애를 키우겠다네요. 임신 준비를 이제 한다는 거겠죠. 아직 애도 없는데. 그리고 임신하고 나서도 일해도 됩니다. 서울대 산부인과 다태아 전문의 전종관 교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냥 뭐랄까 이상하게 허탈한 마음이 드네요. 진심은 취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나나 부모님한테 잘하던 모습은 가식인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진심이라고 말했으면 이렇게 글 안 쓰고 잠이나 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스타널카한테 당한 거죠. 이 스타널카한테 당한 케이스예요. 자, 그리고 다음 글 한 보면 2023년 취직 필드가 이거라네요. 요즘 좀 트렌드가 바뀌었죠. 과거에는 취직을 그냥 미리 오픈을 했어요. 나는 현모양처가 꿈이다라면서 직장 다니다가도 2000년대 한 중반 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직장 다니다가
이제 회사 그만두고 신부 수업 몇 달 정도 받고 전업주부로 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 케이스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을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괜찮은 기업을 다니는 남성이랑 결혼을 합니다. 티를 안 내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둔다고 합니다. 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관찰하다 보면 요즘은 또 결혼을 워낙 늦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임신을 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많죠. 핑계가 이 두 핑계가 제일 많더라고요. 몸이 안 좋다. 임신 준비해야 된다. 또 간혹 가다가 보면 직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또 플러스로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전업주부를 하다가 힘들다고 남편한테까지도 집안일을 시킵니다. 퇴근하고 온 이후에 뭐 당연히 아침밥도 안 챙겨주죠. 요즘 트렌드 지집 빌드라던데요 라고 이런 글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여자분이 본인의 속마음을 올려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자들이 요 마인드일 거예요. 아마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내 꿈은 치집임. 욕먹는 주제인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솔직히 난 결혼하면 지금 하는 일 다 그만두고 취직하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 금수저나 억대 연봉이나 그런 분들을 만나야 하잖아. 물코 트는 게 쉽지 않네. 어떻게 만나지? 보통 이제 이런 생각하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결정사로 가죠. 그러니까 결정사를 보면 남자들 스펙은 좋아요. 근데 이자들 스펙은 너무 갭이 커. 갭도 크고 이자들 나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결정사 가는 남자분들은 좀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뭐 소개받을 거면 주변 사람들한테 뭐 친척이나 이게 낫지, 오히려 결정사가 저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보면 욕심이 좀 많고, 즉 취직하려고 하는 애들도 많고, 스펙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 남자랑 여자랑.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아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일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다 실현을 하고 싶어하는 여자는 뭐 이거를 정확하게 비율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소수입니다. 정말 많이 잡아봐야 20% 저는 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도 저랑 큰 차이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 80% 가까이 육박하는 여자들은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이 뭐 300충 이런 이야기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들의 보통 30 중반에서 30 후반에 소득이 300대가 제일 많아요.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될 경우 본인들의 꿈, 취집, 이게 불가능하죠. 일단 둘만 살아도 살기 힘들고, 만약에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게 되면 수입이 부족하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하다못해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또 아이를 가지기 전에도 가급적이면 남자 급여가 뭐 300 정도 떼라고 한다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게 요즘 디폴트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를 만나기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오죠. 억대 연봉을 만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억대 연봉이면 보통 이제 월 1,000만 원 정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월 1,000만 원 정도 버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30대 후반 정도, 중반 후반 봤을 때 지금 10분위 말고는 없어요. 1분위부터 10분위로 봤을 때. 근데 10분위도 이제 이게 제가 그 나이대별로의 10분위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하여튼 10%도 안 될 거예요. 거의 이 정도 버는 사람은 자영업 해가지고 돈을 되게 잘 번다든가 혹은 전문직 정도 아니면 힘들어요. 근로소득자가 30대 중후반에 월 1,000 버는 사람은 없어요. 영업직인 경우는 간혹 있지만
하여튼 거의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를 원하는 거죠. 근데 없잖아요. 결정사 간다고 또 이런 남자랑 매칭이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나름대로 하한선을 500을 잡는 것 같아요. 일단 500 정도 벌면 나중에도 좀 급여가 더 올라갈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자들이 500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요즘 남자들이 이런 거 잘 안 속죠. 남자들도 똑똑해졌고 또 여자가 경제관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여자가 돈을 모은 거 그리고 뭐 인스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소비 성향도 확인하죠.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동지론을 추구하는 경향도 강해지죠.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그냥 예전처럼 그대로 갔으면 취집하기 오히려 좋았다니까요. 옛날에 보세요. 이 통계 자료가 나오잖아요. 통계 자료가. 괜히 뭐 여성 인권 걸스 캔드 애니싱 외쳐가지고 그걸로 이득 본 여자는 몇 명 안 된다니까. 2004년도만 하더라도 여성 무직자 결혼 비중이 53.9, 2010년도만 하더라도 45%가 무직 결혼이에요. 2013년도만 해도 37.26이에요. 이자들 당신들은요 그 이상한 여성 여성계들한테 이용당한 거라니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때만 하더라도 여자들한테 남자가들이 공주 취급해 줬을 때잖아요. 괜히 뭐 여성 인권이 어쩌고 그리 떠들다가 꿀 빨 수 있는 거 엄청나게 그런 자리가 많았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급감했죠. 이제 남자들도 이제 엄청나게 까다로워지잖아요. 결국은 그 여성계들이 당신들을 이용한 거라니까.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 배지도 달고 일자리도 없고 또 각종 지원금을 받죠. 근데 본인들 인생은 좋아진 거 물론 이득을 본 여자도 있습니다만은 대다수 여자들은 이득을 본 게 없고 오히려 안 좋아진 거라니까요. 제발 이거 좀 정신 차려서 객관적으로 보세요. 차라리 2000년 초중반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높았고 이때도 물론 그 시월드 이런 거 많이 줄어들었던 상태였어요. 하여튼 뭐 자업자득이니까 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퐁퐁남들이 자신이 퐁퐁인 걸 곧 죽어도 부정한다는 거죠. 부정한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을 빨리 깨닫고 바로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부정만 하고 있으니 퐁퐁이 형님들도 어찌 보면 참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현실 부정이죠. 이제 현실 부정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한 사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퐁퐁이다 알고 있지만 이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는 거죠. 진실을 거부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비이성적 행동 그리고 이제 검증된 현실을 수용을 거부하는 거죠. 알고 있는데 수용을 못하는 거죠. 그들은 어렸을 때 보통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10분만 더 공부하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뭐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10분만 더 공부하면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예전에 뭐 이런 교훈들이 많았죠. 학교 교실 앞쪽에 액자에다가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님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고 나름대로는 이쁜 여자를 만나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각종 이론들이 나오면서 특히 2021년도 10월 달에 설거지론이 터진 이후로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지금 젊은 남자들 한 2030, 40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많이 알죠. 230들은 거의 다 아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았고 좋은 직업을 얻었고 괜찮은 여자를 얻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존중, 배려, 감사를 못 받고 급여는 대기업 단위여서 급여는 많은데 한 달 용돈은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막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을 하니까 현실을 부정하는 거죠. 모르는 게 아니고 현실을 부정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잘 표현한 게 웹툰 작가 기안84의 성량론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불꽃은 이미 다 타버렸음을. 본인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놈 저놈과 사랑이라는 불장난은 태울 만큼 태운 거다. 그놈들이 다 쓴 거야. 내 성량.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래요. 참 이분들도 안타깝죠.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공부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했는데 일단 결과는 물론 좋은 분을 만난 분도 있지만 지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분들도 좀 피해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고 하면 무지도 유죄다. 예전에 한나 아렌트가 말한 것처럼 무지도 유죄인데 만약에 이제 알게 됐다고 한다면 댓글 쓰신 분 말씀처럼 진실을 깨닫고 바로 잡을 생각을 안 하고 부정만 하고 있는 거다. 이걸 이제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 잡으셔야죠. 지금이라도 바로 잡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힘든 삶을 살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40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도 인생의 반 이상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40년 정도는 더 살 수 있잖아요. 요즘 의학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남은 삶이라도 좀 인간답게 살고 싶으면 동참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퐁퐁이 형님들도 동참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